여러분 1월 1일 신년 특집 라이브 세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모시기 전에요. 얼마 전에 정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비욘디에서도 조의와 깊은 애도를 전하며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치시고 상처 입으신 분들 얼른 좀 제자리로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신년 특집 라이브 작년 한 해 동안 비욘드에서 정말 활약해 주시고 많은 강연 진행해 주신 원장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욱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1 일에도 저희 비욘드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혹시 2024년 잘 마무리하셨는지 또 어떤 한 해였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24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음. 있었지만은 제가 저 한 해 저 자신을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던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경제가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경제가 어려운 것도 저도 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고민이 좀 많았고 그래서 네네. 내년에는 좀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른 좀 모든 것들이 또 회복되고 네, 제자리로 맞습니다. 돌아오길 좀 네네. 바라겠습니다. 네. 비욘디를 자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원장님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제가 또 오늘은 원장님의 소개와 자랑을 마음껏 도와드리는 날이라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소개를 조금 네.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척추 양방향 내시경 그리고 관절 내시경을 전문적으로 수술하시는데요. 항상 그 보존적인 치료를 중시하셔서 네. 워낙에 또 뭐 바른 자세 운동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더 시청자분들이 원장님을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네. 이런 감사합니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원장님 좀 평소에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사실은 음.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사실은 이렇게 트레이닝 받을 때 네네. 수술 위주로만 배웁니다, 사실은. 음. 그래서 이 수술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그다음에 수술 뒤에 합병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수술 뒤에 합병증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네. 이런 것만 사실을 배우는데요. 음. 그래서 사실은 시야가 조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음. 사실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면은 한 100 명의 환자가 있으면은 한 4 명, 5명 정도만 수술이 필요하고, 나머지 어. 한 95명 정도는 대부분 비수술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비수술에 이제 관심이 많고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 실제로 비수술도 잘하게 되면은 환자분들께 굉장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고, 음. 그다음 비수술을 잘했을 때 나중에 수술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비수술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환자분들께 좋은 이제 치료를 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4-5%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허리가 아프시거나 하시면 가장 궁금한 게 '내가 네. 수술을 언제 받아야 하는가? 음.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수술을 받지 않게끔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조금은 특별하다. 자신 있다.' 하는 거 오늘 음. 마음껏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음. 저는 일단 네. 수술을 잘합니다. 네. 수술을 잘하고, 그다음에 조금 특별함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척추 수술뿐만 아니라 관절 수술에도 다양한 경험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척추, 그다음에 관절 딱 구분해서 한쪽만 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척추 수술뿐만 아니라 관절 수술에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거는 수술을 사실 해 봤다는 게 이 음. 척추 관절에서 큰 이제 무기입니다. 음. 왜냐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이 수술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수술을 해 봤다는 거는 내가 어떤 그 병변을 열어서 아니면 내시경을 통해서 눈으로 음. 확인하고 그걸 치료해 온 경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 사실은 그 병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깊이가 다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가 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비수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네.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수술뿐만 아니라 비수술에 대한 치료도 잘해 드릴 수 있고, 음. 일단은 비수술을 먼저 해 보고 비수술로 안 된 경우에 나중에 결국 수술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음. 비수술을 하다가 좀 "큰 병원 가 보세요." 음. 이런 경험은 저한테 오시면 없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음. 게 어 저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원장님을 곁에서 좀
항상 배워 왔는데 네. 원장님께서는 뭐 저희 나오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지만 특히나 굉장히 어떤 강연 자료도 되게 성심성의껏 좀 준비를 네. 해주시고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되게 하나하나 꼼꼼히 너무너무 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원장님 오실 때마다 항상 네. 저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막 많이 네. 여쭤봤었거든요. 네네네네. 아무래도 네. 좀 더 많이 신뢰가 아, 가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김민님께서 원장님 장점은 잘생기심 이런 아, 댓글도 아닙니다. 아, 너무 네네. 오늘 부끄럽습니다. 훈훈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인사도 주시고 네, 기다리던 방송이라고 이렇게 네.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평소에 이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좋은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안 좋은 거를 피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네.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제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네. 피하는 게 참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많은 환자분들께서 운동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뭐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는데 이게 허리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생활 습관 교정하는 거 이런 내용을 하면 많이 보진 않으세요. 예, 그게 아마 운동이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물론 운동도 중요한데 이 허리라든지 뭐 관절이라든지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운동 얘기하지만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몸에 나쁜 거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일단은 술, 담배를 끊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다음에 또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다음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허리랑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리랑 관절도 분명히 술, 담배처럼 나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끊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요렇게 관리하시면은 아마 병원 가실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네네. 근간이 된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허리 운동인데요. 네. 나이가 들수록 근력 강화를 꼭 해야 한다 이런 네. 말씀도 평소에 많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한번 짚어주세요. 근육이란 게 우리 관절이 있으면은 위아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근육이란 게 위아래를 잘 잡아줘야지 허리든 그다음에 관절이든 상하지 않게 되는데 나이 들면서 이 근육이란 게 이제 40대를 기점으로 근육이 점점 줄어듭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근육이 빠지게 되는데 관절이나 뭐 허리 주변에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이게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뭐 허리든 그다음 관절이든 이렇게 자꾸 흔들리면서 관절이 더 빨리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걸 잡기 위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흔들리는 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네. 근력 강화 운동을 항상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뭐 척추 관절뿐만 아니라 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게 살이 찌게 되면 나이 들면서 대부분 살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시거든요. 이렇게 살이 찌게 되면은 뭐 고혈압, 당뇨의 성인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더 필요하다. 뭐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나이가 80대, 90대가 되시면은 보통 잘 넘어지십니다, 환자분들이. 그 이유가 나이 들면서 근육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럼 쉽게 넘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뼈도 약하기 때문에 뭐 고관절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골절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근데 이 나이대에 생기는 골절은 암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죠. 치명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고관절 같은 골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이 때 수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만약에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대부분 1년 내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암보다 더 위험한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100세를 대비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90세까지 사는 게 사실은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었을 때부터 근력 운동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하는 게 밥 먹듯이 그냥 일상적인 게 돼야지 그런 90세 건강한 90세, 100세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넘어지시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원장님께서도
어떤 개인적으로 좀 운동하시는지, 뭐 네. 근력 강화 운동은 어떤 거 하는지도 좀 네네. 궁금합니다. 저는 운동을 음. 원래 좋아하고요. 그래서 네. 운동을 원래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 좀 바쁘기 때문에 운동을 몇 년 동안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제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몸에 근육이 많았던 상태가 있었고 근데 운동을 한 4 년, 5년 정도 못하게 되니까 어. 근육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근육이 어. 많이 빠지니까 생기는 게 이제 허리 아프고 어. 그다음에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이 제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아 다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운동을 인제 시작한 게 한 1년 쪼끔 넘었고요. 1 년, 2년 음. 정도 됐고 이제 운동하면서 다시 이제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근데 바빠서 한 일 주일에 한 번, 두 번 밖에는 못 하고 있고요. 욕심 음. 같아서는 사실은 뭐 한 3 번, 4번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 시간 되시면은 그렇게 3 번, 4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일 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고 음.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음. 것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사라는 직업이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음. 왜냐하면은 내가 수술한 환자분이 혹시나 문제 생기면 어떨까? 아. 아니면 또 그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빨리 음. 좀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항상 의사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실 굉장히 심하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결국은 누적이 되면 결국은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사실 어. 저는 뭐 그런 경험도 해본 경험이 있기 음. 때문에 요즘은 이제 육체적인 그런 건강뿐만 아니라 그냥 음. 정신적인 건강,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책을 좀 많이 읽는다든지 어. 아니면은 이제 좋은 음악을 좀 많이 듣는다든지 음. 아니면 좀 좋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음. 푸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대처하고 있고 사실 조금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네. 정말요? 왜냐하면 어. 이제 과로라는 게 습관이 돼 있고 음. 그다음에 또 그런 항상 좀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음. 있거든요. 음. 그래서 또 오늘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음. 긴장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건 사실 통계적으로 봐도 의사의 수명이 짧습니다, 다른 직업군에 어. 비해서. 그래서 제가 특히 뭐 건강 관리라든지 음.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육체적인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사실 정신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참 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이제 뭐 수술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도 아무래도 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다 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는 또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전에 예전에 방송에서 "술을 안 드신다."라는 네. 말씀도 네. 하셨었어요. 여전히 네네. 유효한가요? 네네. 저는 뭐 술을 전혀 네. 먹지 않습니다. 네. 어. 술을 네네. 완전히 끊은 지는 한 10 년이 넘었고요. 네네. 정말요? 맥주 한 잔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게 일단 너무 어. 싫고 네네. 그다음에 이 생활 리듬이 깨지면은 뭐 술을 마셔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음. 다음 날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면 무조건 다음 날 아침에 좀 영향도 주고 그다음에 아. 다음 날 점심이 되면 좀 회복되는 그런 게 좀 싫어 갖고 그래서 아. 사실 예전에는 뭐 선배님이라든지 네. 교수님들이 뭐 "한 잔 해라." 그러면 인제 어쩔 수 없이 마셨던 아. 게 이제는 이제 저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안 마시겠습니다." 인제 해서 술을 인제 아예 끊었고 네. 술을 안 먹으니깐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하고는 이제 만날 일이 없죠. 예예. 당연히 아. 만날 일이 없고 당연히 뭐 회식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음. 회식 자리도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회식 자리라든지 술 마시면서 푸는 스트레스도 있긴 한데 음. 그렇게 저는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다음 날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금주를 하셨다. 네네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쭙게요. 이제 2025 년이 네. 되셨는데 어떤 특별히 뭐 '요거 내가 다짐한 거 있다.' 뭐 요런 네네. 것도 있으세요? 25 년에는 아마 저한테 음. 좀 제 인생에서 큰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음. 돌아봤을 때 일단은 뭐 제가 제 본업인 의사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개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마 그 면에서도 좀 전환점이 될 것 같고 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제가 PD님께 말씀드렸지만은 누뚱이가 올해 인제 태어날 거기 때문에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늦둥이가 또 태어나면 또 뭐 제 생활도 많이 바뀔 것 같고 음. 근데 또 제가 제가 잘 결혼을 사실 굉장히 늦게 해 갖고 아기가 음. 아직 어른데 아기를 키워 보니까 이 아이가 주는 그 행복감이 더 엄청나다는 거를 좀 느끼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 음.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네. 어 행복한 25년을 보내자는 게 제 다짐입니다. 네. 와, 늦둥이 소식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개업을 열심히 준비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개업하시게 되면 저희 비욘디 네. 시청자분들께도 얼른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야겠지. 오늘의 주제를 허리 운동 총정리로 네. 잡아 주셨습니다. 네네네. 신년 특집으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허리 네.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그 운동으로 준비를 좀 해 주셨는데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허리 운동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 보실 필요 없고 이 영상 하나면은 허리 운동은 그냥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허리 운동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환자분들 뭐 디스크 환자분들이라든지 협착증 환자분들이 이런 운동을 함부로 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평소에 통증이 없다. 그러시면은 이런 운동 다 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되는데 뭐 내가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가 좀 아프다. 뭐 다리가 저리다. 아니면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 저린 분들은 이런 운동을 함부로 따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내용을 해 드리고 제가 그 허리 운동을 다 총정리해 드렸으니까 이 운동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그 허리 운동 검색해 보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맥켄지 신전 운동을 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제 외래에서도 "이 운동을 해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가 정리해 드리면 뭐 물론 이 운동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대부분 그런 경우는 나이가 젊고 그다음에 디스크성 요통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협착증이 있다. 아니면은 뭐 전방전이증이라든지 척추분리증. 네, 전방전이증, 척추분리증이라는 거는 저희가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은 이 허리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뼈가 위아래로 조금씩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제껴버리는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분들도 이 운동하시면은 허리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시고 내가 허리가 더 아픈 것 같다 그러면은 오히려 허리가 더 나쁜 거니까 안 하시는 거를 권해 드리고 저는 환자분들께 이 운동을 하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이 운동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트레칭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꼭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했을 때 다 같은 운동이 아니고요. 왼쪽 그립처럼 이런 신전 운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운동이 아니고 스트레칭입니다. 근데 오른쪽 같이 이렇게 하는 운동은 근력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신전이란 것은 허리를 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전 운동 가면 이런 스트레칭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허리를 펴는 운동 중에서도 허리를 스트레칭해서 그냥 늘리는 그런 스트레칭이 있고 그다음에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운동을 했을 때 이게 스트레칭인지 그다음에 근력 운동인지 꼭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허리에서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이 아니고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근력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일수록 이게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고령일수록 허리의 불안정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으로 전방전이증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령 있는 환자분들이 이런 스트레칭 하는 거는 저는 환자분들께 권유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좀 뻣뻣해집니다. 그 이유가 이 퇴행성 변화를 통해서 허리가 좀 뻣뻣해지는 게 오히려 허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좀 뻣뻣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허리가 좀 뻣뻣하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내가 비틀거나 꺾어서 유연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란 것은 조금 뻣뻣해도 괜찮으니까 오히려 그 뻣뻣한 게 허리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운동은 허리에 오히려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시면은 이 데드리프트라는 운동 저도 옛날에 많이 했지만은 많이 하시는데 내가 평소에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허리 뒤쪽에 근육을 키우는 좋은 운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허리가 안 좋다, 허리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협착증이 있다. 이런 환자분들은 이런 운동 하시게 되면은 허리가 더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허리 주변에 근육을 키우는 데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디스크 환자분들 보통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헬스장 가서 이런 운동 하시면은
운동하시다가 허리가 삐끗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근데 이 삐끗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근육통이고도 있지만은 대부분 디스크가 조금씩 찢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운동보다는 안전한 운동, 그러니까 허리 근육을 키우는 건 중요한데 허리 근육도 안전한 방법으로 허리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강의를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은 이게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 뭐 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저 부모님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농사도 많이 지으시고 음. 그다음에 도시로 가셔서는 이런 뭐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음. 당연히 두 분 다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수술을 하셨는데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무직이신데 사실 허리 쓸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사무직이신데. 그런데 헬스장 가서 이렇게 막 운동을 하면은 그거는 그게 노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허리가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가 정말 이게 무릎을 탁 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근 회장님의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고 이분의 책을 제가 3 권을 읽어 봤는데요. 그중에 사람의 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직업 체육인들의 평균 수명은 종교인, 교수 등의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오히려 짧다고 한다. 음.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서 오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성공한 엘리트 운동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나치게 많은 운동을 하고 이로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러다 보니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 사실은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환자분들께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프로 운동 선수는 일반인들하고 다릅니다. 프로 음. 운동 선수는 그 입이 자체가 직업이고 생계이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과도하게 몸을 많이 쓰게 되고 음. 혹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건강하냐?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연히 허리도 안 좋고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발목, 무릎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 근데 다행히 저희는 프로 운동 선수가 아니죠. 네. 그렇죠. 사실 그게 굉장히 저희 일반 아마추어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음. 저희는 운동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데 음. 그걸 너무 무리하게 해서 오히려 내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장면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 책 중에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내내 혁명의 저자인 의사인 하루야마 시게오는 운동을 한다고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짜증을 내면서 하거나 힘들다고 느끼거나 억지로 하는 운동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어. 운동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건강에 도움된다는 뜻이다. 네. 이 아. 내용은 사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저는 뭐 운동을 억지로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운동하면서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으면서 내 몸이 건강해진다. 음. 그런 암시를 주면서 운동하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음. 책이라서 그래서 뭐 집에 자녀분들이라든지 있으시면 음.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남은 인생을 사시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스텝 1, 2, 3라고 구분했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1단계부터 난이도를 점점 올려서 운동하시라고 제가 난이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가져왔고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저 얼굴입니다. 제가 다 직접 찍은 거고 왜냐면 이게 직원 지원 사진을 가지고 오면 뭐 초상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진을 다 찍었고 그다음에 원장님이신 거죠? 네네네. 접니다. 오 네. 제가 네. 다 촬영했고 그다음에 편집도 다 제가 했고 우와. 그다음에 동영상 편집도 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야. 제가 나름 그래도 신년 특집이라고 해서 더 야. 신경 많이 써서 준비한 거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냥 꼭 이 운동을 좀 따라해 주시면은 제가 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네.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호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복식 호흡이 있고 흉식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호흡을 하느냐 알아보는 방법은 한 손에 가슴을 올리고 다른 한 손에 배에 올리고 숨을 쉬어 보는 겁니다. 숨을 쉬게 했을 때 내가 가슴이 많이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배가 많이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가슴이 많이 움직이면은 주로 이 흉식 호흡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배가 많이 움직이면은 이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식 호흡이 장점이 많습니다. 이 복식 호흡을 통하면은 이 배 주변에 코 속근육이 있는데요. 그 코 속근육을 자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복식 호흡이 되면은 이 심신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복식 호흡이다 보면은 배 속에 있는 소화기관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애기들은 이제 복식 호흡을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복식 호흡을 잊어버리고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복식 호흡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게 이 배만 볼록하게 내는 게 아니라 이 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풍선 전체를 배만 볼록하게 내미는 게 아니라 이 풍선 전체를 등과 옆구리까지 다 부풀리고 조은다는 그런 느낌으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 한번 잡아서 숨을 쉬어보면 이 옆구리까지 팽창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올바른 이제 복식 호흡법이니까, 그래서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옆구리까지 팽창이 되고 다시 수축되고 팽창되고 수축되고 요렇게 호흡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속근육이 있습니다. 횡견막도 있고 그다음에 복행근도 있고 골반 저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근육으로 얇게 쌓인 그런 풍선이 있습니다. 우리 뱃속에는. 그 근육으로 얇게 쌓인 그 풍선이 있는데 그 풍선이 허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 근육을 자극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복식 호흡을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을 내쉴 때 이 그 복행근이라든지 이런 근육을 약간 수축해서 조금 더 훈련을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어를 강화시키는 호흡 훈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봤는데요. 그래서 숨을 내쉴 때 최대한 전체 팽창시키고, 숨을 내쉴 때 이 풍선을 이렇게 쪼그라뜨리면서 배꼽이 등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쉬면서 쪼그라뜨리면서 약간 배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은 약간 탱탱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누우셔서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누우셔서 하는 게 쪼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누우셔서 인제 명상하는 식으로 하시면 더 좋고요. 누우셔서 배를 충분히 팽창시키고 그다음에 숨을 풍선을 쪼그라뜨리면서 약간 수축하고 다시 또 팽창시키고, 요렇게 하면은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코어를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것도 꼭 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네 한번 네. 열심히 배워 보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스텝 1이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스텝 1, 2가 구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 따라서는 스텝 2가 좀 더 쉬울 수도 있고요. 그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정한 거니까, 내가 만약에 스텝 2가 더 쉬운 것 같다 그러면 스텝 2를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브리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와. 누우셔 갖고요. 요렇게 엉덩이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었다 냈다 하는 게 아니고 요 자세로 코어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난이도가 쉬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고령의 환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브릿지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 무릎 각도가 중요한데 네. 이 무릎 각도가 이게 너무 많이 각도가 작으면 이 허벅지 뒤쪽의 근육도 같이 훈련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해 보니까 이 뒷다리가 너무 당겨서 힘들다 그러시면은 이 발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그렇게 브릿지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한 10초 정도 버티는 그런 운동하시게 되고, 제가 이 동영상을 퇴근하고 밤늦게 찍었습니다. 거의 뭐 11시 정도에 찍었고요. 네. 1 시간 동안 촬영했으니까 꼭 많은 분들께서 따라해 주셨으면 야 좋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열심히 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운동은 엎드려서 다리 드는 운동입니다. 난이도가 쉬운 거고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다리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셋, 그다음에 넷, 뭐 10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다리를 두는 게 10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쪽 다리로 또 10회 들고, 그렇게 10회, 10회 하는 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뭐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게 너무 다리를 높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리를 음. 너무 높게 들다 보다면은 이쪽 골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요거는 제가 영상을 좀 확실히 찍기 위해서 좀 많이 든 건데요. 이렇게 음.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골반이 떨어지지 않게 다리에 들면서, 그러면 허리 뒤쪽의 근력 운동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하프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플랭크를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여자분들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플랭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음. 근데 플랭크는 코어 발달시키는 데 좋은 운동인데,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하프 플랭크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어. 무릎을 꿇고 하는 플랭크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채로 이렇게 배를 드는 겁니다. 아, 무릎이 그래서 닿아 있네요. 네네네. 무릎을 닿은 오. 채로, 그다음에 이렇게 팔꿈치로 지지하고 배를 들어서 이 코어를 수축시키고, 이 수축의 상태에서 버티는 겁니다. 어. 그래서 10 초를 버텨 놓고 계시면은 20 초, 30초 이렇게 음. 계속 버티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4 세트에서 5 세트 정도 하시고, 요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플랭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자 스쿼트인데요. 젊은 분들은 스쿼트를 잘 아십니다.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나이 때는 스쿼트를 어떻게 하는지 음. 이거를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요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음. 요거는 젊으신 분들은 스쿼트를 잘 아시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모르셨기 때문에 그냥 의자에서 요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에서 어. 허벅지라든지 허리 근육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요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요 운동을 하시는 게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운동을 먼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스쿼트는 아시겠지만 음. 무릎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스쿼트를 하다 보면은 무릎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쿼트를 했는데 무릎이 더 아프다.' 그러면 그 운동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음. 그거는 무릎에 자꾸 더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운동을 하면서 뭔가 좀 더 나빠지거나 더 통증이 생긴다 그러시면은 거기에 운동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운동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김미님께서 아버지한테 스쿼트 알려드렸더니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셨다고. 저 네. 방법을 좀 잘 보는 게 네네네네.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게 스쿼트라는 운동 자체가 조금 음.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헬스장 가서 PT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네. 저희 부모도 그렇고 시골에 계신데 PT를 받으라고 할 음. 수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요렇게 의자를 통해서 "한번 운동해 보세요." 그러시면은 아마 쪼끔 더 자세 잡기가 쉬우실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제가 스텝 1이 다 끝났습니다. 스텝 네. 1, 이 브릿지 운동, 그다음에 엎드려 다리 들기, 하프 플랭크, 의자 스쿼트, 요 4 음.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게 좀 익숙됐다 그러면 스텝 2로 넘어가면 됩니다. 음. 근데 스텝 2는 이제 브릿지에서 응용 동작인데요. 똑같습니다. 누우셔 갖고 엉덩이를 들어서 버틴 자세에서 한쪽 다리에 드는 겁니다. 어. 요렇게 해서 10 초를 버티든 20 초를 버티든 30 초를 버티든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아까 했던 거 브릿지보다 쪼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반대쪽 요렇게 들어서 그다음에 버티는 운동 하시면 됩니다. 어. 확실히 난이도가 약간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네네네. 해 있습니다. 보시면 쪼끔 더 어렵습니다, 확실히. 쪼금 더 네.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데드버그라는 운동인데요. 데드버그라는 거는 이게 죽은 벌레라는 뜻인데, 음. 그냥 누워서 죽은 벌레처럼 이렇게 시작한다는 뜻에서 데드버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요 자세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한쪽 다리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쭉 펴니다. 이 펴는 과정에서 코어가 이 어. 버티면서 코어가 단련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요렇게 하시고, 만약에 요게 좀 힘들다 그러시면은 이 팔을 안 쓰고 하셔도 됩니다. 아, 다리만. 네네네. 이게 내가 이거 자세가 좀 어렵다 네. 그러시면은 요 손을 그냥 허리에 요렇게, 아. 요렇게 하고 다리만 일단 먼저 하시고요. 그렇게 절반을 먼저 해 보고 좀 익숙해진다 그러면은 팔 동작을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좀 어르신분들은 이게 쪼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손을 하지 마시고 다리만 하셔도 되니까 다리만 해서 요 다리를 이렇게 쭉 뻗치면서 버티는 동작 하시면서 코어가 발달되는 것 때문에 고렇게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만 해 보고 익숙해지다 그러면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몇 회 정도 하면 될까요, 선생님 요거는? 보통 사람마다 다른데요. 사람마다 네. 다른데 보통 10 회에서 20회 정도. 할 수 어. 있으면 20회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10 회에서 20회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4 세트 정도. 음. 내가 좀 더 하고 싶다면 5 세트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버드독이라는 운동이 음. 있는데요.
이 버드독은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요 버드독이라는 운동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고난이도 운동이기 때문에 한 절반만 하는 걸 일단 먼저 해 보십시오. 음.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에서요. 그다음에 다리 한쪽을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쭉. 어. 그러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도 번갈아 가면서 요렇게 음. 버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 골반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리를 들면은 이 골반이 회전을 하게 좀 틀어질 수 음. 있는데 그게 회전하는 것을 틀어지는 것을 막는 게 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음.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을 꽉 잡아서 가능한 골반이 아예 안 움직일 수는 없기 음. 때문에 골반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잡게 하는 게 하프 버드이고 요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버드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은 어. 요렇게 해서 한쪽 다리 요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요 든 자세에서 3초 정도 버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3초 아. 정도 버티고 1 초, 2 초, 3초 버티고 내려놓고 그다음에 들고 그다음에 1 초, 2 초, 3초 버티고 버티고. 내려놓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쿼트입니다. 그래서 의자 아. 스쿼트가 좀 익숙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고 완전히 일어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내려오는 것도 너무 많이 내려오면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90도 정도까지만 내려오시고 일어날 때 쭉 펴면서 허리 뒤쪽에 근육을 좀 수축시키고 그런 식으로 스쿼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릎 스쿼트는 무릎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음. 무릎의 압력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내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좀 많이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스쿼트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무릎이 다 아플 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헬스장 가서 그냥 레그 익스텐션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굳이 이 운동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좋은 운동이 음. 많이 있으니까 내가 아픈 운동을 굳이 참고 하시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네. 근데 스쿼트가 사실 뭐 네. 하체 뭐 근육이나 뭐 이런 데 좋을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허리에도 네네. 좋은 맞습니다. 사실은 운동이군요. 스쿼트는 그 하체를 그 허벅지 주변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이 맞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허리 주변 근육도 강화가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허리의 안전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 음. 허리 주변의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시키는 운동 중에서 스쿼트를 가져온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스텝 3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텝 3는 사이드 플랭크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 플랭크가 엎드려서 하는 플랭크도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하는 플랭크도 음. 있습니다. 사이드 플랭크는 요런 자세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서 무릎을 이렇게 들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어. 버텨서 1 초, 2 초, 3 초, 4 초에서 뭐 10 초까지 버텨도 되고 음. 만약에 쪼끔 더 예고된다 그러시면 20 초까지 버텨도 됩니다. 이렇게 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사이드 플랭크라는 게. 그래서 아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좀 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쪼끔 훈련을 통해서 1 단계, 2 음. 단계 열심히 하셔 갖고 아마 사이드 플랭크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이드 플랭크도 홀에 쪼끔 무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다 싶으시면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젊으신 분들은 꼭 하시고요. 옆으로 하는 플랭크는 또 처음 봤어요, 네? 원장님. 이런 운동도 있군요. 옆으로 하는 네네네네. 사이드 플랭크. 플랭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엎드려서 하는 흔히 말하는 플랭크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무릎이랑 엉덩이 다 이렇게 일자로 널빤지처럼 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널빤지라는 뜻에서 플랭크라는 뜻이 나온 거고요. 요렇게 해서 버티는 건데 뭐 10 초, 음. 그다음에 20 초, 그다음에 30초 이렇게 시간을 좀 늘리면서 버티시면은 호흡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하실 거니까 음. 바로 하지 마시고 일단 1 단계, 2 단계 좀 열심히 많이 해 보셔서 호흡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시면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버드독입니다. 네. 아까 이제 팔다리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잘 못하면 허리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바로 요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하프 버드독 그거를 먼저 해 보고 이제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내가 잡는 능력이 좀 생겼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버드독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사실은 뭐 슈퍼맨이라는 운동은 제가 그냥 음. 그냥 임의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네. 임의로 지은 거고 사실은 뭐 신전 운동인데 신전 운동하면 또 맥켄지 신전 운동 이게 스트레치하는 거 너무 많이 하셔 그것도 음. 생각하실까 봐 그냥 제가 슈퍼맨이라 지어 봤고요. 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이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아. 다리도 버티고 팔도 버티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힘든 운동인데 만약에 조금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스텝 1, 2 하기는 조금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음. 있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조금 고강도 운동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이 운동까지 넣어뒀고요. 이 운동도 뭐 허리에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이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복 횟수 시간이 음. 궁금하실 텐데 이건 사실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근육량도 다르고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또 근육량도 다르고 또 성별에 따라서 다르기 음. 때문에 이게 정해진 게 없고 본인이 잘 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일단 운동해 보시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뭐 5 초밖에 안 된다. 그러면 5 초만 하셔도 되고 근데 하면 할수록 시간은 무조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 초에다가 10 초로 늘리고 그다음 10 초에다가 20 초, 30초 시간을 점점 늘려 나가시고 그다음에 반복 횟수는 사실은 이상적으로 저는 20회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20회 할 수 있으면은 20회 정도까지 하시고 근데 그게 힘들다 그러시면은 10 회부터 조금씩 늘려 가시고 총 세트는 한 4 에서 5회 정도 그렇게 세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말씀드렸죠.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하다가 오히려 다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운동을 하시고 우리는 프로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마추어답게 그냥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 근육을 내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근육에 손상을 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근육을 손상을 주고 그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잘 해 주셔야 운동하고 나서 덜 피곤하고요. 그다음에 근육도 잘 생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네. 원장님께서 직접 몸소 촬영해 주신 영상을 보면서 12가지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네. 정말 허리 운동 필요하신 분들 다른 영상 하나도 보실 필요 없이 네. 요것만 보시면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동작들이 아주 어려운 동작들이 아니라서 맞습니다. 정말 저도 한번 보면서 따라해 보고 싶다 하는 네. 동작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보시면서 꼭 한번 허리 건강 생기시는 네네. 한 해가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허리 운동에 대한 네. 내용들을 좀 배워봤는데요. 그동안 질문들을 조금 주신 내용들이 네. 있어서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언제나 타이틀님께서 신경 차단술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 네. 주셨네요. 일단은 장점은 이게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이 통증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음. 그래서 환자분께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기 때문에 이 통증을 완화시키면은 재활 치료라든지 일상생활이 좋아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후가 좋은 거고요. 단점이란 거는 사실은 이렇게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이겠죠.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음.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염증 생길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그런 단점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음. 신경 차단술은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치료고 도움되는 치료니까 하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버템님께서요. 추간판 탈출로 수술 받으셨나 봐요. 1년 네네네. 반 정도 지나셨다고 네. 하는데 혹시 걷기 그리고 PT를 받기 둘 중에 한 개만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일단은 둘 다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음. 왜냐면은 걷기 운동이라든지 헬스 음. PT 둘 다 다른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운동은 근력 운동은 아닙니다. 걷는 운동은 자연스럽게 허리가 마사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근육의 긴장도라든지 그런 걸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헬스 PT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음.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두 개 중에 꼭 하나를 골라가라 그러면 저는 헬스 PT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지님께서 척추 분리증은 웨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네. 척추분리증은 이게 사실은 이게 대부분 경우는 어렸을 때 태생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척추분리증이 되면은 위아래 뼈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음. 이 위아래 뼈가 흔들리는 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성으로 퇴행성으로 생기는 척추 전방 전이증도 있고요. 아니면 어렸을 때 이게 뼈가 원래 붙어야 될 자리가 안 붙어서 분리가 돼서 생기는 이 분리증 전방 전이증도 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허리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력 강화 운동을 데드리프트라든지 그냥 스쿼트를 하중을 많이 음. 치고 하다 보면 오히려 허리가 더 많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런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허리를 많이 제끼는 운동, 많이 구부리는 운동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가능하면 허리를 고정해서 하는 운동. 사실 제가 알려드린 운동이 안전한 이유가 다 허리를 고정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많이 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이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여유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와는 별개이지만 무릎을 쪼그려 보면 왠지 오른쪽 무릎이 끝까지 접히질 않습니다. 시험 삼아 끝까지 구부려 보려고 할 때 약간 뻑뻑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좀 의견을 주시자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무릎에 물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아. 내가 무릎이 덜 구부러진다? 그런 경우는 무릎에 물 차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무릎에 물 차는 경우는 어디 연골이 떨어졌다, 아니면 연골판이 찢어졌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갖고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바로 알 수 있고, 만약 물이 좀 차 있다면 물을 좀 뽑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 내가 무릎이 계속 물이 찬다, 그런 경우는 이제 MRI 찍어 보셔야 됩니다. MRI 찍어서 연골이 벗겨지는 게 없는지, 아니면은 물렁뼈가 찢는 데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물이 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얼른 좀 병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OPQR님, 선생님, 저는 21년 4월 좀 시간이 좀 되셨는데, 왼쪽 발목 골절됐던 부분이 올겨울에 좀 특히 아프셨나 봐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프신 경우도 있나 봐요. 보통 이제 21년 4월에 골절됐던 부분은 지금 이제 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통 골절 보면 1년이 되면 다 뼈는 붙는다고 봅니다. 아. 그런데 뭐 환자분께서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만약에 수술을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은 뼈가 좀 어긋나서 붙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골절이 되면서 발목 주변에 인대 손상이 있어서 그 인대 손상 때문에 계속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수술을 해서 아프다, 그럼 뼈는 다 붙었는데 이게 골절이 후유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골절 전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종의 내가 골절을 심하게 생겨서 내가 후유증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재활 치료, 뭐 근력 강화 운동, 그다음에 발목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체중을 많이 안 나가게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 고양이 자세가 허리가 좋은지요? 이런 질문도 네. 주셨어요. 고양이 자세는 일종의 스트레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스트레칭을 해서 나쁠 건 없는데, 내가 고령이고 허리가 노화가 심하고, 아니면 뭐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뭐 분리증이라든지 허리에 불안정성이 있다, 아니면 협착증이 있다, 이런 환자분들은 스트레칭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나이도 젊고 그냥 뭐 허리 디스크성 요통만 있다, 이런 경우는 이런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측만증에도 오늘 알려주신 운동 좀 도움이 네. 될까요? 측만증에도 똑같이 운동하시면 됩니다. 측만증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운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피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허리를 꼿꼿이 피는 방법은 음. 일단은 이제 골반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슴을 좀 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내가 약간 좀 거만하게 걷는다, 느낌이 사실이 정확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예. 당당하게. 네네. 대부분 현대인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져 있고요. 고개도 많이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거만하게 하는 자세가 그냥 정상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꼿꼿이 피면서 네네. 다녀보시는 것이 네네. 좋겠습니다. 경추 협착이 있는데 신전 자세를 하고 있으시대요. 좀 의견 덧붙여서 주시자면요. 사실은 뭐 협착증에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추도 사실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마트폰, 그다음에 사실은 생활 습관이 사실 운동보다 경추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원인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그다음에 휴대폰 사용, 그다음에 컴퓨터 작업, 사무직 작업,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원인이기 때문에 운동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전 자세는 일종의 스트레칭인데 저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뒤로 받치고 이렇게 제끼는 이런 동작을 자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질문을 좀 어느 정도 받아봤는데요. 네. 마무리할 시간이 좀 돼서요. 오늘 네네. 정말 허리 운동에 대해서 뭐 코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오히려 고령이신 분들은 스트레칭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네. 내용도 좀 기억에 남고, 네. 특히나 운동에 대한 부분을 너무너무 자세히 짚어주셔서 많은 네. 분들께 좀 유익한 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2024년 한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앞으로도
저희 비욘드 자주 나와 주셔서 네네. 좋은 강연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에도 댓글 많이 주시고 뭐 응원의 댓글도 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신년 특집 라이브 이렇게 세 번째 라이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